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경제 여건이 개선될 기미는 당분간 없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여동쳐 코스피 지수가 1700선으로 떨어졌고 코스닥이 500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 우한 폐렴으로 인한 영향도 많이 있지만 어차피 우리 경제 여건이 올해 전망으로 나아질 거라고 본 유튜브는 보지 않았습니다. 일부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2400까지 오를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볼 때는 1700선 심할 경우에 1600선에서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닥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제 예상으로는. 어쨌든 주가 지수가 이렇게 폭락한 데는 급격히 폭락한 것의 원인은 우한 폐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로나19의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 국민의 해외 입국 제한이 된 나라가 130개국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우리 대한민국 건국 이래 외국에서 한국인을 입국 금지한 사례는 처음이라고 봅니다. 그 옛날 어렸을 시절에도 이러한 국제적인 푸대접을 받은 적은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 외국과의 교역이 영향을 받으면 우리 국민 경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이번 방송은 전염병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전염병과 인류의 역사 과연 어찌 이루어졌는가? 인류 역사는 전염병과 함께 진행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역사상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한 대유행병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WHO에서 드디어 팬데믹이라고 선언을 했지만 이 팬데믹에 관한 사례는 인류 역사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대유행병, 즉 팬데믹 사례는 1918년에 창궐한 스페인 독감의 희생자 수에 대해서 연구자들의 견해가 엇갈리지만 대체로 2천만 명 이상 희생되었으리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해에 이 병이 유행했는데 세계대전으로 죽은 사람보다 이 병에 희생된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이 충격적입니다. 1817년에는 콜레라 대유행이 됐습니다. 이 병은 인도에서 창궐한 후 동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되어 조선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 후 증기선의 발달에 힘입어 5, 6차례 세계적으로 콜레라가 유행하여 각 지에서 엄청난 공포를 일으켰습니다. 19세기 콜레라는 현재보다 훨씬 탈스 증상, 즉 병세가 심해서 심지어 감염 하루 만에 피부가 시커멓게 변하고 온몸이 쪼그라든 채 사망하는 수도 있었습니다.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1520년에 코르테스가 이끄는 소수의 스페인인 부대가 남미 대륙에 퍼뜨린 특창 흐리 천연두를 말하는 것이죠. 이 천연두가 팬데믹의 엄청난 사례로도 들 수 있습니다. 잠복기가 열흘 이상이었던 당시 이 천연두의 특성 때문에 피해가 더 컸습니다. 한 마을에 병이 퍼지면 두려움에 사로잡힌 남미 인디오들이 이웃 마을로 피신해서 그곳에 병균을 퍼뜨리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의학사가들은 천연두로 아메리카 주민 2천만 명 이상이 숨지고 한 세기 동안 전 세계 인구 1억 명이 죽었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가장 큰 공포를 각인한 전염병으로는 14세기에 유라시아 대륙을 강타한 페스트를 들 수 있습니다. 페스트를 일으키는 박테리아는 1894년에 가서야 알렉상드르 에리생이 정체를 밝혀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페스트, 흑사병, 괴질 등이라 부른 과거의 병이 모두 이 병원균 때문이었는지는 정확히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분명 병원균 자체가 계속 변이를 일으키면서 질병도 변화했음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사실 이 병은 14세기에 처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아마도 2만 년 전부터
인류가 알고 있던 오래된 질병이었을 것입니다. 서기 6, 7세기에 유럽에서 크게 유행했을 때 비잔틴 제국의 유스티나우스 황제가 이 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병을 유스티나우스 페스트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14세기에 페스트는 어디에서 유래했을까? 유럽을 휩쓸어 유럽 인구 3분의 2에 가까운 희생을 유발했던 이 페스트가 유럽에서 발생된 병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마도 중국에서 처음 발생하지 않았을까 짐작이 됩니다. 당시 중국에서는 말로 형언하기 힘든 피해를 보았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1331년부터 1393년까지 중국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사망해서 1억 2,500만이었던 인구가 9천만 명으로 줄었을 것으로 추산합니다. 이후 이 병은 중앙아시아 교역로를 통해 서역으로 전파되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페스트의 빠른 전파는 몽골 제국 건설과 관련이 깊을 것입니다. 몽골 전사들이 유라시아 대륙의 광범위한 지역을 정복하고 그 후 제국 질서 아래서 원거리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이 병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페스트는 사람의 이동 경로를 따라서 사마르칸트 같은 카라반, 즉 다시 말해서 낙타나 말에 물건을 싣고 다니면서 장사하는 교역상을 말하죠. 이 카라반 중간 지점을 거쳐 1346년에 흑해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전설적인 세균전 이야기가 나오죠. 흑해 연안의 카파, 그리고 오늘날의 우크라이나를 말하는 거죠. 카파는 이탈리아 제노바 상인들이 동방무역 거점이었는데 이에 몽골 군대에 포위당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몽골군 내에서 페스트가 발생하여 더 이상 전투가 어려워지자 투석기를 이용하여 페스트 환자 시체를 성 안에 던져 넣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인 연대기 작가가 기록한 이 내용이 과연 사실인지는 불분명합니다. 다만 이 시기 흑해 연안에서 페스트가 창궐했고 이탈리아 무역선들을 매개로 유럽에 이 병이 유입된 사실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안을 떠난 배들이 터키와 그리스, 이집트의 항구들, 지중해의 여러 섬에 교훈을 뿌렸습니다. 공포에 쌓인 제노아가 스카파에서 출발한 선박 입항을 거부하자 이 선박들은 할 수 없이 마르세유로 갔습니다.